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무리한 칼춤추기 인사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윤석열 총장. 하지만 그런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윤 총장은 조금씩 반격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에게 드디어 반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라임 자산운용. 이알 라임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청와대 전 수석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이 사태가 고위직 정관계 인사가 연루된 형 범죄라는 사태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이 사태는 피해 규모만 무려 1조 6천억 원, 피해 투자자가 4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비리 사건인데 그간 김봉현 회장 혼자서 이런 사태를 꾸몄을 리가 없다. 뭔가 뒤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증거가 없어 의혹에만 그쳤던 상황에서 김 회장의 폭탄 발언까지 터지며 현 정권에게는 제대로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의 이런 발언은 지난 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열린 스타모빌리티의 대표이사인 이모 대표의 공판에서 나왔는데요.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가깝게 지낸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교회 다녀오는 길에 전화가 와 오늘 만나기로 했다.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표현을 5개라고 해 지바에 있던 돈 5만원과 5천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넘겨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짜 이 정권은 자기들은 깨끗한 척, 공정한 척, 정의로운 척은 다 했으면서 뒤로는 전 정권보다도 몇 배 더 추한 짓을 일삼았네요. 만일 김 회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현재 국회의원인 강기정 의원은 즉각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멀쩡한 것을 보면 정말 권력의 힘 좋긴 좋나 봅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고 말하던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건 나라냐고 묻고 싶어진 지경이네요. 게다가 김 전 회장의 다른 진술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정황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김 회장은 이 대표가 수석이란 분이 김상조 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화내듯이 억울한 면이 많은 모양이라고 본인 앞에서 강하게 말한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잘 전달됐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라임에서 판매한 펀드가 대규모 손실이 났는데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은폐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고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라임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그 투자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전 회장이 강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점은 라임의 편법 거래 및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막 불겨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정치권을 로비를 한 것이라고 볼 법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라고밖에 볼 길이 없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강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무근인 날조라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오늘 김 전 회장이 재판 도중 진술한 내용 중 저와 관련된 금품투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 날조다. 금품투수와 관련해 한 채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글쎄 저는 이 정권 인사들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네요. 전 강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김 회장의 증언이 사실 같아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자기들은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난 일이 어디 한두 번 있는 일이었습니까? 지금 그 정권 사람들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고대 그리스의 이소부화에 나온 그 양치기 소년같이 아니 사실은 그보다도 더 못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권력형 비리로 인한 줄수사 및 줄구속은 라임 사태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로 제2의 라임 사태라고 불리는 옵티머스 사태에도 민주당 및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이 여럿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안 그래도 온갖 악재로 겹겹이 쌓인 문재인 정부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겠다며 1조 2천억 원대의 시중자금을 끌어모은 뒤 부실 운용을 하다가 역시 올해 6월 판매 중단이 된 사태를 말하는데요. 특히 김 회장을 비롯한 옵티머스 사태의 관계자들은 비슷한 행태를 보이다 먼저 환매 중단이 된 후 수사를 받던 라임 사태의 진행 상황을 보며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져 이 두 사태가 매우 비슷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권은
가지가지한단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A 전 행정관의 배우자가 이미 구속되고 A 전 행정관 본인도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옵티머스 자금 일부에 해당하는 수백억 원이 김재현 대표가 소유한 트러스트 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셉틀리언이라는 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A 전 행정관과 김 대표는 셉틀리언 지분을 절반씩 소유한 것으로 전해져 이 사건 역시 권력형 범죄와는 매우 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 대표는 환매 중단 한 달 전인 지난 5월에 직접 작성한 문건에서 라인 문제가 불거진 뒤 옵티머스 부실이 이슈가 되면 게이트 사건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이 문건에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민주당 몇몇 인사의 실명까지 언급해가며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됐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계되어 있다며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하니 거의 빼박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김 대표의 우려대로 강 전 수석이나 A 전 행정관에 대한 의혹 폭로는 이제 시작일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을 시작으로 다른 여당 출신 정치인들도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4할 지역위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고, 서울 성북을의 현역 의원인 기동민 의원 역시 최근 서울 남부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알려져 앞으로 해당 사태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이들 여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에게 고가의 맞춤 양복을 선물 받거나 필리핀의 한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이래놓고 이 사람들이 전 정권에서 게이트급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사람들을 물어뜯었다니 참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안 그래도 의혹의 시선을 지우기 힘들었는데 이젠 확실해졌습니다. 소위 그들의 검찰개혁이란 자신들의 저런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작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해체 수순을 밟은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대규모 인사를 왜 4차례나 단행하고 증권범죄 합수단은 왜 없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현 정권의 칼춤추기도 서서히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바뀌었다면 이런 사태를 보고도 어느 누가 소위 검찰개혁을 지지하겠습니까? 이것이 현 정권과 민주당이 더 이상 검찰개혁을 주장할 명분도 자격도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